날이지만 이 시간에는 안 바쁘잖아.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지만 뭐 지금은 안 바쁘고 법당에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겠지만 지금은 안 바빠. 지금은 뭐 조용하잖아요. 또 이렇게 전쟁터처럼 뭐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지만 뭐 지금은 난장판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아무리 바쁘고 괴로운 때가 있더라도 짬짬이 시간이 나고요. 그 짬짬이 시간을 잘 이용하면 그것도 큰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오늘 직장에 갈 것도 아니고 너는 연불한다고 그냥 공부나 하고 그래. 강의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20여일 동안 한 달 정도 됐겠네요.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이제 북클럽에 선택을 하고 이제 2019년도에 잘 팔리는 트렌드를 매일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2020년에 잘 팔릴 트렌드를 이제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내일부터는 뭘 할까 나도 고민하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를 그냥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강의를 할까 뭐 아니면 스님들의 생애를 강의를 할까 뭐 그건 내일 또 고민하고요.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10번째 업글 인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제 첫 번째를 페르소나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스트 빗 이코노미 해가지고 배송에 대한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를 페어 플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어제 JTBC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 심석희 맞나? 심석희 아니 앵커 하차 말고 그 여자 스케이터 있잖아. 심석희 맞나? 그 어제 또 방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고. 저거였지. 아직도 내가 법정 용어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재판 중이야. 재판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까지 가겠나? 뭐 페어플레이어 해서 이제 뭐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서울대 법무부 장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 역시 이제 페어플레이어가 이제 중심이 될 거라고. 그리고 스트리밍 라이프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제 생활 패턴이 임대나 스트리밍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초개인화 기술이 뭐 이제 우리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초개인화 기술과 그리고 특화 생존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더 트렌드화가 된다라고 했고 팬슈머 팬으로서 이제 소비자가 되는 팬슈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8세대 또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편리니엄이 아니라 업글인간 58세대하고 편리니엄 했고 이제 오늘은 업글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얘기했던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던 쭉 이제 그 제목에 나와요. 뭐 편리니엄, 뭐 특화생존, 58세대 쭉 나와요. 그걸 보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업글인간 이게 이제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자 이런 글을 한 거예요. 하늘을 보자. 그래서 그거를 하늘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사진 찍어가지고 게시를 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챌린저스라는 그런 앱이 있는가 봐요. 이런 앱에서 목표 설정을 해서 목표에 우리가 너무 하늘을 안 보는 것 같아.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지. 그래서 하늘을 보자 해서 너도 나도 그 회원이 돼서 그래 하루 한 번씩 하늘을 보자라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이제 6시에 기상하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4시, 3시 반, 뭐 4시 반 이런 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거사님이 이제
그 도반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잘 안 그렇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은 6시 기상해서 6시 기상 땡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탁 올리는 나 6시 일어났어 인증샷 해가지고 딱 올리 서로 이제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류해서 자기들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50일 안에 그 볶음 만들기 뭐 이런 거. 나는 5년을 해도 볶음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50일 안에 볶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그전에는 서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한 두세 명 스터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이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하고 그러죠. 시 같은 걸 필사하기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시를 필사하고 또 매주 영화를 관람한 후에 감상평 쓰기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시를 필사하고 영화 보고 하늘 보고 뭐 이제 운동하고 일찍 일어나고 사실 혼자는 그래서 이제 사찰의 총림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새벽기도를 다니는 것도 절에서 강의를 불교대학을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2030 세대 밀레니엄 세대들은 그런 것을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온라인에서 소통을 한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옛날엔 술을 마시거나 이제 집에서 쉬는 퇴근을 하면 술 마시거나 집에서 쉬는 텔레비 보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쉬는 비디오 빌려가지고 이렇게 쉬는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근데 지금은 워라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서로 조화롭게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욕구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옛날엔 저녁에 회사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서 자기 몸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많이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울산까지는 그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심 지역에서는 정말 1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일단은 뭐 이렇게 이 상업 패턴이 다른 거 이렇게 도시에서 옛날에는 회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그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술 팔고 음식 팔고 하는 데가 이제 힘들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라밸 52시간 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2009년에 자기 자신을 높여라 이러면서 스펙을 쌓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그래요. 2009년에 내년의 트렌드는 스펙을 쌓아라.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업글 인간이라는데 스펙이라는 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자기 자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스펙도 역시 업그레이드하는 거긴 한데 이것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어떤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삶을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업그레이드는 내가 나보다 나은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예스터데이 어제보다 나은 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 이거를 이제 위해서 뛰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의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옛날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취준생, 취업준비생을 취준생이라고 하고 이준생도 있더라고. 이준생이 뭐가? 이직준비생, 이직준비생이 이준생이래. 이들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 취업 그 스펙을 중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업글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확실히 스펙이란 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스펙이란 말이 한 몇 년 전에는 정말 스펙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누구 엄마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의 나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주체적인 삶으로 많이 변했죠.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나 자신과의 경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인간이고요. 그런 것이 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몸을 만든다든지, 뭐 지식을 쌓는다든지, 취미를 더 깊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나 자신의 행복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을 위해서 하냐?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 이런 말이 몇 년 전에 나왔죠. 여기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할 뻔했다 이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는 건 나 자신의 지식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내 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회사에서 너무, 아니면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 돈 번다고 너무 열심히 할 뻔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이제 우리 이 절에서야 이제 행복을, 깨달음을 위해서, 또 보살행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도를 닦고 불처님 전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깨달음을, 아니 행복을 찾는데요. 그것은 특화된 우리 불교계에 특화된 거고,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냐면 건강에서 행복을 찾아요. 몸 만들기. 이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뛰면 뛴 만큼.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됐지만 몸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이제.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는, 뭐 여행을 취미한다든지, 원데이 클래스에서 뭘 배워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취미 생활을 더 깊이 디깅,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걸로 행복을 찾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식 쌓는 것도 행복으로 찾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것도, 옛날에는 공부 싫어 이러는데 이제 하나라도 더 알고 제대로 알려고 하는, 우리가 너무 편협한 사고나 아니면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정치 체계, 뭐 잘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잘 몰라서 피해 보는 일,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잘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지식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 건강하고 취미하고 능력, 자기 자신의 능력, 지식을 기르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인스타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런스타그램이라고 해시태그를 딱 치면 26만 건이 쫙 뜬대. 그래가지고 몸 만드는 여자, 몸 만드는 남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운동하는 그런 사진, 그런 동영상, 이런 게 쫙 26만 건이 슉.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몸 만들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몸에 투자를 하고 체중 관리를 하고 그래요. 리너스 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30분 이상 심박수가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달리는 상태를 30분 이상 하면 리너스 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대요. 이 몸이 나른하니 이게 오르가즘적 어떤 체험의 어떤 편안함, 뭐 이렇게 극도의 고된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그런 리너스 하이라는 엔돌핀이 이렇게 분비돼서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일어난대요. 마치 3,000배를 다 하고 났는데 집에 돌아갈 때 막 구름을 걷는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30분 이상 심박수가 좀 빠른 상태에서 지속되면 리너스 하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엔돌핀이 이제 많이 분비가 돼서 구름을 걷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러닝 크루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거기에서 소통을 하는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스타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사진 찍고 동영상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런예인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뛰는 연예인. 뛰는 이제 예능이 꼭 텔레비에만 나온다고 다 예능이 아니고요. 이제 팔로워 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이제 요즘 연예인이 돼요. 그래서 런예인이라는 그런 말도 생겼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이 옛날에는 50대 뭐 40대 후반, 50대 뭐 60대 초반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 마라톤이. 젊은 애들 마라톤 안 했거든.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마라톤이 그렇게 인기라네요. 마라톤이 그렇게 인기래요. 나 울산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하여간 책에서 그렇다니까 이제 마라톤이 인기래. 버피 소울이나 이제 슬립 프로젝트나 주말 운동회 이런 이제 앱 같은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이 이제 2030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에서 그룹으로 이제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유명한가 봅니다. 아까처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기, 뭐 내가 오늘 뛰는 사진, 뭐 아니면 운동한 사진 찍어서 올리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버피 소울이나 슬립 프로젝트, 뭐 주말 운동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홈 트레이닝 과제를 하는 거죠. 과제를 줘. 거기에서 과제가 목표를, 우리는 그전에는 내가 목표 설정을 하면 옆에 형 동생이 봐주고 친구가 봐주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앱에서 앱을 플레이 시켜가지고 거기다 사진 딱 올리고 하는 게 과제예요. 보면. 그리고 식단 관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온라인 PT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되고요. 온라인 PT 서비스 이런 데서는 수면 시간 관리, 또 식단 관리, 또 운동법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출전하기 전에 권투 선수가 미리 출전하기 위해 감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정말 열성적인 거예요. 스마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몸을 만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샐러드가 그렇게 또 인기라네. 뭐 저는 아직 샐러드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샐러드바 언제부터 샐러드바 따로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샐러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 만들기에 중요한 것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과식을 하지 않고 샐러드도 이제 샐러드도 점점 고급화돼 가지고 다양한 야채들. 옛날에는 샐러드 하면 뭐였어요? 그 양상추 넣어가지고 양상추에다가 그냥 소스 좀 뿌려놓고 이걸 보고 샐러드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샐러드는 고급화돼 가지고요 가지가지 야채들이 수십 종류의 야채들을 쫙 이렇게 샐러드를 하죠. 심지어 지하철역에 샐러드 자판기까지 설치가 돼요. 아직 우리 울산에 없는데 지하철역에 샐러드 자판기.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샐러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편의점에 샐러드를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생겨난 말이 편셀족이래. 편의점에 샐러드 찾는다. 이제 편셀족. 이제 편세권이라고 해서 그 말도 조금 이상한 말인데 이제 술세권, 편세권 얘기했잖아요. 편리점에서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엑소디움처럼 슬리퍼 신고 여기 가서 영화 보고 슬리퍼 신고 쇼핑하고 슬리퍼 신고 저 다이소 가고 슬리퍼 신고 그 떡볶이 분식집 가고 이렇게 이제 술세권이거든요. 근데 편세권은 그냥 편의점이 걸어서 그냥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황룡사는 편세권이 여기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기가 편의점이 약간 멀어. 편의점이 저 엑소디움 있는데 저기로 가면 몇 개 있고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 5분 정도 가야 돼. 그것도 멀다니까. 나는 멀어. 내가 좀 게으르잖아요. 저기까지 가야 돼. 갔다 와야 돼. 이 정도면 편세권에서 약간 멀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편의점이 여기 한 조금만 이제 중간쯤만 돼도 한 50m만 돼도 여기는 편세권인데 우리 저런 편세권에서 약간 먼 근데 뭐 가까이에 편의점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일찍이 편의점을 할까? 편의점의 샐러드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또 프로틴 바, 뭐 프로틴 시리얼, 프로틴 쉐이크 이런 것이 또 그렇게 유명하대요. 프로틴이란 건 단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온에서 단백질 바를 만들었는데요. 6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대. 단백질 바가 정말 단백질 바 맞나? 달달하니 단백질보다는 이제 당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프로틴 바 먹어봤나? 드셔봤나? 확실히 시골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체육에 관계된 신체에 관계된 그런 모든 경제를 소비 이런 것들을 덤벨 경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덤벨이라는 것은 이제 헬스장에 보면 아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덤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헬스나 홈케어 또는 요가 이런 등에 관련된 그런 운동기구, 또 운동용품, 식품, 또 패션까지 레깅스 이런 거, 운동화 레깅스 이런 것까지 다 덤벨 경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년에도 역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매년 해마다 100%씩 성장을 하고 2배씩 성장, 150%씩 막 이렇게 200%씩 성장하고 있는 게 이 덤벨 경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내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더 많이 성장할 거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취미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이제 취미를 뭐 사진을 찍는 취미, 아니면 여행을 하는 취미,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취미, 뭐 이렇게 그 취미들이 다양한데 그 취미들을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덕후라고 하죠, 덕후. 취미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취미를 하는 게 이제 덕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덕후하고 자기 일하고 같이 되는 걸 덕업일치라고 얘기해요. 덕업일치. 취미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취미로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취미로 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이제 직업으로 하고 연부를 취미로 했는데 스님이 되고 명상을 취미로 했는데 스님 이게 이제 덕업일치라고. 사실 워라벨은 그런 행복도는 그게 더 행복하죠. 취미로 했는데 좋아서 취미로 했는데 그게 직업이 되면 뭐 이게 이제 월급을 많이 받든 원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일단 내 취미가 일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상품도 플로리스트 투어 해가지고 뭐 유럽에 가는 거기서 꽃꽂이 제일 잘하는 그런 데를 이제 해서 꽃꽂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가는 플로리스트 투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한참 동안 떴었으니까 차이나 비즈니스 여행이라든지 중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는지 가서 여행을 갔다가 가서 강의도 듣고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사진 작가가 떠나는 캐나다 출사 여행 뭐 이런 거 가볼만 하겠죠? 사진 작가 사진 찍는 사람이라면 사진 작가와 함께하는 인도 여행 뭐 사진 작가와 함께하는 파리 여행 뭐 이런 상품들이 내년에도 대세가 될 거다. 뭐 다도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도도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다도가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고급진 이런 다도. 그리고 이제 쿠킹 클래스 이래가지고 요리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디그라는 것이 이제 깊이 파다는 거거든요. 디깅 소비가 많이 될 거다. 이제 자기 취미를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오디오에 빠지면
또 사진에 빠지면 장비빨이잖아 다. 이제 그래가지고 가산을 탕진해요. 오디오에 빠지면. 근데 처음에는 수백만 원짜리 사지만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그 꿈의 오디오에서 2억 3억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옛날 말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디깅족해서 취미에 너무 깊이 침투해서 가산을 탕진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죠. 카메라만 해도 이제 그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싸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수백만 원, 그리고 저 라이카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만 독일제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고 막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다운 되어서 금액 부담은 적지만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도 역시 깊이 파고들어서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사이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이클 같은 것도 역시 이제 같은 취미이면서 몸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서 온라인에서 사진 찍어 올리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소통이 돼서 오프라인에 만나서 같이 마라톤을 한다든지 같이 저렇게 사이클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막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합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흥을 돋아서 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산업이 지금도 뜨고 있고 올해도 뜨고 있고 내년도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제 밀리서재라는 유명한 데 있는가 봐요. 거기 론칭 2년 만에 70만 명이 이렇게 등록을 했대요. 리디북스라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인가 봐요. 리디북스. 여기서 2019년 1월 달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온라인 그 전자책을 보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평균 시간이 1시간 13분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대요. 불과 이제 2018년도 1년 전만 해도 4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77%가 막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정말 아주 빠르게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유튜브 이용 시간은 이제 보통 1인 성인당 성인 한 사람이 1시간 26분이라니까 1시간 13분.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이 전자책을 볼 때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독서 클럽이 다시 또 붐이 일어났어요. 그냥 독서 클럽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좀 직장인들 중에 지적인 이런 대화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 일상 대화는 이제 그 뒷담화밖에 안 하잖아. 근데 책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되게 이제 지적인 대화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이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비싼 독서 모임 가격을 내고도 들어가서 그걸 한다라는 거지. 책값은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독서 모임 회비가 30만 원이야.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요. 이 트렌드한 지식, 시대를 뒤처지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고 이렇게 트렌디한 지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어플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뉴딕이라는 데서는 뉴스를 정리해서 요즘 밀레니얼 시대의 감성에 맞게 뉴스레터를 준대요. 이 회원수가 한 6만 명 정도 되고 그런데요. 또 어피티라는 데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에 대한 경제 분야의 뉴스레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디독이라는 데서는 해외 디자인 관련된 그런 것을 번역해서 정리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또 퍼블리라는 곳에는 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좀 넘는데요. 그 회비를 받고 산업별 트렌드와 현업 종사자들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리뷰를 해주고 그러는데 회원 수가 그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면 북튜버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해요.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북튜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올리고, 저는 제 그 컨셉이 뭐냐면 그 기도도 당연히 좋고 교리 공부도 당연히 좋지만 상식을 넓히자. 이제 저는 깊이 있는 것을 파고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상식을 넓혀서 상식이 넓어진 상태에서 깊이 있는 걸 파고들어야지. 그냥 상식이 없는 상태에 깊이 있게 파고들면 이건 참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자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기본적 경제 상식, 정치 상식, 문화 상식,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상식, 이런 상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식들을 바탕이 돼서 불교 교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깨알 같은 지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제가 발견 즉시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들으면 깨알 같은 지식이 늘어난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많이 했냐면 크리스마스 날이잖아. 밑에 내려가면 김밥도 있고요. 김밥 막 비비는데 그냥 달라 하지 말고 사 드시고요. 호박죽도 있던데 호박죽도 사 드시고 맛있어요 다. 성불하세요.